고현정님은 올해 54세, 한가인님은 43세입니다.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최강동안입니다. 옛날 사진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들의 외모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민낯에도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 매일 관리를 받는 연예인이라지만 이렇게 동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분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들은 시간을 역행하는 걸까? 혹은 시간이 이들에게는 천천히 가는 걸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들은 정말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왜냐면 이건 그럴 거야라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30대, 40대가 되고 나니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벌써 연말이야. 언제 봄이었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이유는 바로 자네의 법칙 때문입니다. 지네의 법칙? 아니고요. 자네의 법칙입니다. 이게 뭔지 좀 더 알아볼게요. 프랑스 심리학자 폴 자네가 제안한 자네의 법칙에 따르면 시간의 체감 속도는 나이에 반비례합니다. 쉽게 말해 살아온 시간이 많아질수록 똑같은 1년이 더 짧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게 1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1살짜리 아이에게 1년은 인생 전체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50살에게 1년은 인생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같은 1년을 살아도 체감하는 길이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5살에게 1년은 인생의 5분의 1입니다. 10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입니다. 20살에게 1년은 20분의 1이고 40살에게 1년은 40분의 1입니다. 50살이 되면 1년은 겨우 일주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살이 되면 1년이 불과 며칠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듯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현정이나 한가인 역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중이 보기에는 이들이 변함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역시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해보죠. 자네의 법칙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우리 뇌에는 시간세포라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시간세포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해요.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언어.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기 때문에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새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겁니다. 첫 출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길도 낯설고 사무실도 낯설고 동료들의 얼굴도 익숙하지 않았던 그날. 긴장감 속에서 하루가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반면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뇌는 더 이상 새롭게 저장할 정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세포가 둔화되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매일 같은 출퇴근길을 걸을 때, 비슷한 업무를 반복할 때,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현상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 쇼츠나 틱톡을 보기 시작하면 잠깐만 보고 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짧은 영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약간의 변주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계속 볼 경우 우리의 뇌는 이를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비슷한 구조의 정보가 계속 입력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결국 시간세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는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출근길이 너무 익숙해지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방금 신호등 몇 개를 지나왔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하이웨이 최면 현상이라고 합니다. 뇌가 너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시간이 순삭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새로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엊그제가 1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할 시간이네요.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건 이거죠.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네,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시간을 더 천천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무척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뇌 속 시간세포는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을 더 길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여행입니다. 여행은 낯선 장소, 새로운 음식,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뇌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그만큼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여행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대목에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상의 루틴을 깨는 것입니다. 출퇴근길을 바꿔보세요. 매일 가던 카페 대신 새로운 곳을 찾아가 보세요. 점심시간에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시키는 대신 전혀 가보지 않은 음식점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일지라도 뇌는 그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쌓여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하루를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록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분명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하루의 하이라이트를 짧게라도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체감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SNS나 유튜브 쇼츠를 계속 보다 보면 정신을 차렸을 때 1시간이 사라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은 콘텐츠는 빠르게 소비되고 뇌는 별다른 기억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기억에 더 오래 남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완전히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체감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더 천천히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시간을 압축해버린다면 작은 변화는 우리의 시간을 다시 넓혀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자네의 법칙과 시간세포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흐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사라지도록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깨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면 시간을 더 길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은 조금 돌아가는 길을 걸어보세요. 늘 가던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면 오늘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매일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SNS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은 그 시간을 줄이고 손으로 글을 써보거나 책을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의 뇌는 더 많은 기억을 남기고 더 풍부한 하루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모두 같은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체감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보세요. 그럼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길게 흐를지도 모릅니다. 이건 고현정님에게도 한가인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